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스탠포드 대학교 아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아주 뜨겁고 격렬한 회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은 쌀쌀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여러 나라의 전문가와 군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논의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데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론이 벌어졌지요. 한국은 과연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의의 사회를 맡으신 마크 톰슨 박사님께서 먼저 앞에 서서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한국의 미래와 위험한 핵무기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서로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곧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평온함을 잃고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먼저 오랜 군 경력을 지니신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강력한 방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위험한 길로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라고 열정적으로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중국의 리웨이 교수님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만약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면 국제규칙을 어기게 되고 힘의 균형이 무너질 거예요. 게다가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과의 무역, 금융거래, 기술 및 군사장비 수출 전면 금지시킬 것이고 경제 제재로 주요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수입 금지, 국제금융거래 제한, 해외 자산 동결 및 압류, 기술 및 군사 지원 차단으로 핵 관련 기술 지원, 부품 수출, 군사장비 및 협력 전면 중단,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것입니다. 외교관 파견 제한, 국제회의 참여 제한,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축소 등이 초래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제재 조치들이 동시에 가해지면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이런 조치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리웨이 교수는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핵원료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며칠 못 가 가동이 중단되어 한국은 바로 블랙아웃의 상태로 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의와 양해 하에 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 핵으로부터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라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대항할 수 없어요.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EMP탄의 용도로 쓴다면, 즉 한국의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한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가요. 그 어떤 전기기기도 모두 고장나 버립니다. 발전소와 대중교통 인터넷 모두가 사라진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요. 한국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중국도 그래서 그렇게 국제사회가 반대함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핵공학 전문가인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으셨어요. 저는 한국이 핵무기 대신 평화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핵기술을 발전시켜온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매우 위험한 면도 가지고 있답니다. 평화로운 빛을 위험한 폭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의 말은 공장에서 불빛이 켜지는 모습과 동시에 그 불빛이 곧 폭발할 위험이 있는 그림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순간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장군님께서 테이블을 세게 두드리시며 여러분,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셨어요.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우리 일본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이 친구들을 버린다면 저희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존중하며 대우해 주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렬했고 그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어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 장군님께서 깊은 목소리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굳건한 동맹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게 된다면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그의 말에 호주의 토마스 오코너 장군님도 낮고 강한 목소리로 저희 나라 역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소홀히 대우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러던 중 한국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신다면 우리 한국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이지만 현실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절박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순간 회의실 안에 충격과 경악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러자 리웨이 교수님께서 비꼬듯이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한국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라며 냉소적으로 물으셨어요. 그의 말투는 씁쓸했고 마치 누군가를 조롱하듯 들렸어요. 이때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다시 입을 열며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거나 불안감이 커진다면 정말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두가 집중하며 미래의 위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는 테이블을 한 번 더 강하게 두드리시며 이제 그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미군의 보호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발전소의 전기를 만드는 데만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는 뜨겁고 강렬했으며 회의실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셨어요. 그렇게 스탠포드에서의 첫 번째 장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격렬한 대립 속에 진행되었어요.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린 결정들이 단순히 정책이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분들은 앞으로의 선택들이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똑똑히 인식하셨답니다. 열띤 토론이 끝난 후 논의는 점점 기술적인 부분으로 옮겨갔어요. 핵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앞에 나서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핵기술을 발전시켜왔어요. 현대적인 발전소와 특별한 연구실, 그리고 우라늄이나 다른 재료를 다룰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 있답니다. 박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긴박한 느낌을 주셨어요. 박사님께서는 큰 다이어그램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바로 원자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원자로는 집과 학교, 공장을 밝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점은 이 기술이 핵무기를 만드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불빛을 위험한 폭탄으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잠시 멈추시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때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한국이 그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미군이 여기 있는데 에너지를 무기로 바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장군님께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눈빛을 불태우셨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중국의 리웨이 교수님께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라고 소리치셨어요. 만약 한국이 이 기술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규칙이 깨질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는 혼란만이 닥치겠죠. 여러분은 군비 경쟁의 격화는 무시하고 계세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갑작스런 폭풍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그 충격을 느끼셨어요. 그러자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한국이 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핵기술이 가진 양날의 검 같은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작은 실수라도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핵물질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의 목소리는 기술적이면서도 깊은 심각함을 담고 있었고
어두운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다시 목소리들이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 장군님께서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여러분, 여기서는 단지 기계나 도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자국의 기술을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설령 그것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장군님께서 분노에 차서 말씀하실 때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 장군님께서 맞습니다. 기술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만약 한국의 에너지 기술이 무기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곧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마치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는 불꽃놀이처럼 말이죠. 라고 하시면서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의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그룹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만약 미군이 철수된다면 한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사님의 눈빛은 방 전체를 훑으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듯 했어요. 이때 방 안에서는 격렬한 대립이 터져나왔어요. 리웨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미군의 보호가 없으면 한국은 결국 무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러분은 불장난을 하는 격이에요. 곧 이 지역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겁니다. 라고 신랄하게 외치시며 강민수 박사님을 향해 날카롭게 노려보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러자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저는 그런 선택을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너무 강력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셨어요. 그때마다 각 전문가들께서 위험성과 재앙의 가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테이블을 다시 한번 쾅 하고 내리치시며 가능성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는 미군이 제공하는 안전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진보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미래를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셨어요. 장군님의 그 뜨거운 감정이 담긴 말씀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셨어요. 이렇게 열띤 대립 속에서 기술의 어두운 면이 단순한 숫자나 기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 안전, 그리고 한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이 분명해졌어요. 격렬한 외침과 열정적인 토론 속에서 모두는 만약 한국의 강력한 기술이 전쟁의 도구로 전환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절실하게 느끼셨어요. 이처럼 치열한 논쟁이 끝날 무렵 회의실은 양극화된 의견으로 나뉘었어요. 일부 분들은 미군의 보호가 위험한 길을 막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으셨고 다른 분들은 그 보호가 사라진다면 한국이 절박한 선택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셨어요. 기술에 관한 논쟁은 결국 극적인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터가 되어 앞으로 벌어질 중대한 선택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집중해 주세요. 회의실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마크 톰슨 박사님께서 따뜻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 대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은 한국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큰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폭우가 올 때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우산이 우리를 젖지 않게 해주듯이 한국에서는 미국 주둔군이 바로 그런 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 한국은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두가 큰 우산이 도시 위에 펼쳐져 있어 폭풍우를 막아주는 모습을 상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로운 설명 뒤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 우산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군을 철수한다면 그 큰 방패가 사라지고 우리 한국은 매우 위험한 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말에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 장군님께서 테이블을 힘차게 두드리시며 외치셨어요.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저희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도 큰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의 가장자리에 서게 되고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저희는 미국이 미국의 친구들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으며 그의 걱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이어 호주의 토마스 오코너 장군님께서 열정적으로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만약 미국이 혼자 행동하게 된다면 저희 역시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지원해 주길 원합니다. 저희는 강력한 팀의 일원으로서 혼자서 폭풍을 맞지 않고 함께 대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씀이 들리자 회의실 안에서는 동맹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 장군님께서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의 안전이 우리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군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사라진다면 저희 동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지금껏 함께 쌓아온 보호체계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그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의 리웨이 교수님께서 차갑게 비꼬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전을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그 방패에 의존하는 위험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한국이 오직 미군에만 의존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약점은 방패가 사라질 때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러자 핵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부드럽게 끼어들며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비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기술과 안전은 받는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미국의 존재가 없다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학문적인 면모와 함께 현실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다시 아이디어의 전쟁터가 되었어요.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군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위험한 선택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입니다. 동시에 강민수 박사님의 경고도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만약 미국의 큰 방패가 사라진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무기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지역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말씀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한층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화는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계속되었어요. 경험 많은 장군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는 한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미군의 보호가 왜 필수적인지를 생생하게 그려주셨어요. 그들은 미군이 사라지면 발생할 도미노 효과, 즉 두려움과 불안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서 한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끝났을 때 미군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꼭 필요한 큰 방패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보호가 없으면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각 나라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두가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오늘 이 격렬한 토론은 강한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잃는 것의 대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결국 한국의 미래와 이 지역 전체의 안전은 미군의 지속적인 존재와 지원에 크게 달려있음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큰 보호막이 갑자기 사라진 세상을요. 여기서 그 보호막은 바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의미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군을 철수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마치 모두가 다가오는 폭풍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희 한국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진지하게 입을 열으셨어요. 미군이 철수된다면 우리나라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자주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아요. 보호막이 사라지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모두의 마음에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 장군님께서 갑자기 테이블을 힘차게 두드리시며 외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군이 철수된다면 한국뿐 아니라 우리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희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의주시할 거예요. 미국이 우리 친구들을 존중하고 제대로 대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어요. 그 말씀이 회의실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어 호주의 토마스 오코너 장군님께서도 열정적으로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만약 미국이 우리를 떠나게 된다면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동맹국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거예요. 저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팀의 일원으로서 혼자서 폭풍을 막기보다는 함께 대처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때 리웨이 교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미국 주둔군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한국이 오직 미국의 보호에만 기대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질 때 그 약점은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그 말씀은 마치 얼어붙은 바람처럼 회의실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자 핵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서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약 그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과 안전은 그 나라가 받는 보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미군이 없다면 한국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씀은 차분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아이디어와 감정의 격돌의 장이 되었어요.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 다시 입을 열며 저는 미국 주둔군이 필수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방패 덕분에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무모한 선택, 즉 핵무기 개발과 같은 위험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뜨거운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또한 강민수 박사님의 경고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미국의 큰 방패가 사라진다면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자주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뿐 아니라 동맹국들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리웨이 교수는 계속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즉 우라늄 원료를 연간 약 1600에서 1800톤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우라늄 원료는 주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이 우라늄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이 우라늄 수입은 전면 금지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체 전력의 약 30%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라늄 수입이 금지되면 한국의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금융 부문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은행들이 한국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나 정부는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금융 메시지 시스템인 SWIFT에서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WIFT를 통한 송금이 중단되면 해외 거래 및 수출입 금융거래, 국제결제 등이 모두 마비되어 한국의 수출입 기업들이 돈을 받거나 지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의 한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기업은 국제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하여 부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SWIFT 차단 등으로 국제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면 해당 기업은 해외 거래처에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되어 부품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 금융거래가 차단되면 투자자들이 한국의 채권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내 경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무역 수출입 총액이 GDP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의존도는 한국 경제가 외부의 제재를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제 제재를 결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역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해운업, 물류업, 금융업 등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상당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경제 연구에서는 수출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의실 안에서는 목소리들이 마치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각자의 의견을 내고 서로의 생각을 부딪혔어요. 모든 분들께서는 미국 주둔군이라는 보호가 사라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미노 효과, 즉 두려움과 불안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상상하셨어요. 미국의 방패가 사라질 위험에 대해 논의한 후 대화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되었어요. 바로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어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장에서는 전문가분들께서 국제정치와 나토와 비슷한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즉 여러 나라가 모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팀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크 톰슨 박사님께서 먼저 입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마치 큰 팀과 같아요.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요. 한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면 전체 팀이 함께 모여 도와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히 동아시아처럼 긴장이 심한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손짓을 하시면서 나라들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힘을 합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한국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동아시아를 거대한 화약통으로 상상해 보세요. 한 점의 불꽃이 그 화약통에 닿으면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가 강력한 팀, 즉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를 꼭 필요로 한다고 믿어요.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자간 안보 동맹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마치 미래를 내다보시듯 방안을 둘러보며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며 싸움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그리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때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 장군님께서 열정적으로 입을 열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들이 함께 서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글로벌 팀이란 어떤 나라도 위험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친구들에게 버림받아 스스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면 그 결과는 전 세계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보안의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군님의 말씀이 강렬하면서도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보호하는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그러나 곧이어 토론은 격렬한 논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리웨이 교수님께서 하나로 뭉친다고요? 한 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의 규칙이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호주의 토마스 오코너 장군님께서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합된 보안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방패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만약 글로벌 팀이 없다면 각 나라는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어요. 일본의 히로시 타나카 장군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셨어요. 만약 미국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멈춘다면 한국뿐 아니라 저희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도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체 팀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존중받고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며 홀로 폭풍을 맞이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열정 어린 말씀은 회의실의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어요. 이렇게 격렬한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 기술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무기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글로벌 협력 없이 스스로 무기를 만든다면 한 번의 실수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뿐 아니라 전체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박사님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는 모든 분들에게 위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회의실은 에너지 넘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어요. 전문가분들과 군 장성님들께서는 서로 날카로운 의견과 강력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시면서 글로벌 보안 동맹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망처럼 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어요. 그러한 동맹이란 각 나라가 서로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한 나라가 위험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어떤 나라도 홀로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전문가분들께서는 동아시아의 강력하고 단합된 팀을 형성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동의하셨어요. 그들은 한국부터 일본, 호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지지하며 협력하는 미래를 상상하셨어요. 이 극적인 장에서 글로벌 팀을 만들자는 외침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명의 줄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면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전쟁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협력과 상호 존중, 그리고 강력한 동맹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이 강력한 단합의 외침은 회의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마크 톰슨 박사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의 대화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택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의 선택에는 큰 위험과 보상이 따릅니다. 저희는 함께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해야 해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아서 모두가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어 한국 안보 전문가인 강민수 박사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만약 미국 주둔군이 철수한다면 우리 한국은 자주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움과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해요.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 무게를 깊이 느끼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박 장군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굳건한 유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한 한국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능력을 키울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미군이 큰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일본의 타나카 히로시 장군님께서는 얼굴에 여전히 분노의 흔적이 있었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저희는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우리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도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해요. 저는 미국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의주시할 겁니다. 저희는 존중받고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며 저는 만약 우리가 글로벌 팀으로 뭉친다면 오늘 논의된 위험한 선택들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력한 동맹, 마치 견고한 성처럼 단단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적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호주의 토마스 오코너 장군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이것은 단지 미국의 방패를 유지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매일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 나라도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의 리웨이 교수님께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저는 여전히 핵무기의 위험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걱정합니다만 만약 동아시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와 같은 다자간 안보 동맹이 형성된다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가만두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안아서 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거의 협박성 말을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카터 박사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저희가 가진 기술은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엄청난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과 고립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안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달해 주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회의실 안은 안도의 숨과 동시에 결의에 찬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도전과 갈등, 그리고 어려운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모두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강한 동맹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 그리고 전 세계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오늘 회의에서 나눈 격렬한 토론과 깊은 고민은 결국 우리 모두가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